자, 일기 요소. 자, 별거 없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바람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바람. 자, 바람은 참고로 공기란 것이 수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해. 근데 우리 바람이란 것은 이 수평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바람의 원인이 뭐죠? 기압 차이. 참고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동되게 되는 거지. 자, 물이라 생각한다면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공기도 그렇게 이동된다. 그래서 원인을 말한다면 기압 차이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기압 차이가 원인. 자, 그러면 풍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풍향. 자, 풍향은 바람의 방향. 자,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 자, 바람 불어오는 방향입니까? 불어가는 방향입니까? 불어가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느냐가 중요할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까?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어디서 왔느냐가 그놈의 성질을 알려주는 거니까. 만약 육지에서 왔다면 건조할 것이고, 바다에서 왔다면 습할 것이고, 따뜻한 곳에서 왔다면 공기가 따뜻할 거잖아, 맞지? 이런 것도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어디서 왔느냐? 불어오는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사방이 또는 팔방이로 표현하는데, 자, 사방이 동서남북 또는 팔방이란다면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자, 이게 관측자가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 기준에서 어느 쪽에서 왔습니까? 북동 쪽에서.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말 쓰는 거지. 참고로 해풍은 뭐지? 해풍은? 어디서 오는 바람이야? 해풍. 바다에서 오는 데를 그대로 알려주면. 됐나? 자, 두 번째, 기온과 기압의 관계. 자,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기온과 기압.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입니다. 자, 봐봐. 기압이 뭐죠?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을 말할 거잖아, 맞지? 압력을 말할 거잖아. 그런데 자, 여기는 이 주변 공기를 데웠어. 공기를 데웠어. 온도를 높였어. 그럼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워지면 뭐하죠? 상승. 그러면 나를 누르고 있던 일부 공기가 상승하는 거잖아. 그럼 누르는 힘이 커진 거, 작아진 거? 작아지지. 됩니까? 기온 높였더니 누르는 힘이 작아지는 거지.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그렇지?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 기억을 좀 하시고 요거 계속 좀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풍향계가 있는데 풍향, 바람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어디서 왔지? 풍향이 뭐지? 북동. 주역의 생각은? 풍향은? 북동. 자, 생각해봐. 만약 바람이 북동에 왔어. 불고 있어. 뒤에 꼬리에 바람 빵 치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을까? 다시. 이렇게 불었을까? 이렇게 불었을까? 북동 남서. 남서풍입니다. 남서풍이야. 왜냐면 얘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뒤에서 바람 불면 돌아버리잖아, 맞지? 돌게 돼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공기정이 적게끔 얘가 배치되게 돼 있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지향해야 얘가 공기정이 가장 적은 거지. 결과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풍향이잖아. 풍향계는 그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지. 됐지? 남서풍입니다. 자, 넘어갈게. 참, 이 그림은 기출문제 있는 그림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자, 비열. 자, 비열은 나와 있는데 어떤 물질이든 1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비열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육지와 바다. 자, 육지와 바다 중에 비열이 누가 더 큽니까? 바다죠. 자, 똑같이 햇빛을 받더라도 자,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쉽게 온도 올라가는 거지. 싼 놈이야. 쉽게 온도 올라가. 근데 바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1도씩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가열되는 것도 있지만 냉각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열되는 빨리 냉각도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다는 천천히 식지만 육지는 빨리 식어버리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비열, 현재 바다 크고 이 차이. 자, 육지가 쉽게 온도가 변할 수 있다. 가열되기도 하고 냉각되기도 하고 온도가 쉽게 상승하고 냉각되는 겁니다. 하강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이 계절풍을 하기 위한 건데 계절풍. 자, 1년을 주기로 변하는 거. 자, 각 계절마다 특별하게 부는 바람들을 우리가 계절풍이란 말을 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을 건데 우리는 여름과 겨울 두 가지. 자, 계절풍을 말할 건데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남동 계절풍.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다면 자, 여름에 육지가 빨리 가열됩니까? 바다가 빨리 가열됩니까? 어디가 더 온도 높죠? 육지가 비열이 작아서 육지 온도 훨씬 더 높잖아, 맞지? 그래서 시원한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온도를 보게 되면 육지가 고온이고 상대적으로 바다가 저온이다.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그러면 육지가 고온이란 말은 저기압, 바다가 저온이란 말은 고기압, 바람은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 남쪽, 오른쪽, 동쪽,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지. 남동풍이 부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겨울. 자,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입니다. 자, 겨울은 반대죠. 육지가 빨리 가야 되지만 오히려 겨울에는 육지가 또 빨리 냉각되지.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더 낮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륙 같은 경우에 육지 같은 경우 영하 막 20도, 30도 떨어지지만 바다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나라 주변 안 얼지.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륙이 저온이고 바다가 고온이 되는 거지. 대륙은 영하 2, 30도 막 될 거고 바다는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기온은 자,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니까 오히려 추운 대륙이 고기압,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 참고로 여러분들 중국 말고 더 올라가면 러시아 있죠? 이 고기압을 뭐라 불렀지? 시베리아 고기압. 됐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정되면서 우리한테 상공기를 보내주는 거지.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봤을 때는 현재 북서 쪽에서 왔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갈게.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기압 볼게. 자, 기압은 저기압, 고기압 이거 표현하려고 그래요. 저기압, 고기압. 참고로 북반구 기준으로 할 건데 우리나라 저기압과 고기압들은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회전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북반구와 남반구로 서로 반대로 회전합니다. 반대로. 자, 먼저 저기압부터 할게. 자, 저기압은 여기가 만약 저기압이라면 주변이 상대로 고기압이잖아? 그럼 공기가 모여들까 퍼져나갈까? 여기 저기압이야. 모여들겠죠. 주변이 수압이 높고 여기 수압이 낮다면 나한테 물이 몰려들 거잖아. 마찬가지로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듭니다. 공기가 모여듭니다. 근데 회전하면서 들어오는데 반시계 방향.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로 회전합니다. 반대로 회전하면서 들어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맞지? 정리를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들이 수렴하게 된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든 공기가 자, 이건 지표를 말하는 거야. 지표 부분을. 지표 부분에 있는 공기가 모여들었다면 이들이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맞지? 갈 곳은 위에밖에 없지. 그래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공기가 수렴하게 되고 상승한다. 참고로 남반구도 저기압이라면 공기가 뭘까? 남반구도 저기압이라면 공기가 수렴하겠죠. 근데 회전 방향은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 회전 방향이 다른 거지 수렴은 똑같아. 됐나? 자, 공기가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자, 공기가 상승만 하면 기억하실 것이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수증기인데 자, 현재 공기는 수증기 가지고 있을 거니까 공기가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든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름은 무슨 입자로 돼 있죠? 구름은 수증기. 자, 이게 수증기 있어 없어? 있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구름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물방울 또는 얼음 입자입니다. 좀 더 훨씬 더 큰. 되겠나? 자, 그러면 구름 형성할 건데 구름이 있단 말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릴 수가 있겠지. 참고로 강수라 그랬는데 강수가 뭐죠? 비가 내리는 걸 뭐라 하지? 비가 내리는 걸 강우. 눈 내리는 건 강설. 눈과 비와 우박까지 다 합친 게 강수야. 강수야. 됐나? 비 내리는 건 강우라 그러고. 자, 그래서 여기 구름이 있기 때문에 흐리거나 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기압. 자, 고기압은 참고로 고기압. 자, 아까 공기 상승했더니 날 누르는 힘이 작아서 우리가 저기압 그랬잖아. 반대로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있습니다. 하강기류가. 참고로 여기 하강기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 기압이 높아. 높은데 자, 물이 위에 쏟아지면 공기가 쏟아지면 퍼져나가겠죠. 위에서 쏟아지면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여기서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발산이 일어날 때 퍼져나갈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자, 회전 방향 따질 때 똑같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 저와 고기압이 있을 때 둘 다 웃는 모양 생각하시면 돼. 웃는 모양인데 얘는 들어오는 거고 얘는 나가는 거고. 됐나?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현재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지금 지표라 그랬어. 지표라고. 그대로 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계 반시계. 회전 방향. 시계는 이렇게 돌잖아. 이게 간단 말은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뭐 한다? 지표에서 상승한다. 됐나? 자, 고기압은 하강,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넘어갈게. 자, 이곳은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고로 발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강을 한 거잖아, 맞지? 공기가 하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승만 하면 뭘 만든다고?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어. 그러면 반대로 하강을 하면 있던 구름도 말라서 없어집니다. 있던 구름도. 그래서 하강 기류가 있단 말은, 이 말은 고기압이 있단 말은 맑은 겁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단 말은 우리나라 위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자, 세 번째로 구름. 자, 구름 가겠습니다. 구름. 자, 구름의 종류 한번 볼게. 자, 아까 구름은 수증기는 구름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수증기라는 재료를 가진 공기가 상승만 하면 구름을 만들 수 있다. 참고로 구름은 모양에 따라서 또는 높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나누게 되면 참고로 모양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래서 층운형이라 해서 얇고 넓게 펼쳐져 있는 구름을 층운형 얇고 넓은 것. 자, 적운형은 적자가 무슨 적자? 무슨 적자? 쌓을 적자. 쌓을 적자. 그래서 정운형은 현재 두껍고 좁게 형성되어 있는 구름을 우리가 적운형이라고 한다. 높게 치솟아 있는 구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물을게. 잡아. 대기 상태의 안정 불안정을 묻기도 해. 대기 상태의 안정 불안정. 가만히 있는 게 안정합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게 안정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자, 그러면 이거는 상승 이걸 가지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공기는 안정하고 상승하는 공기는 불안정하다. 됐나?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상승 기류가 강하죠? 두꺼운 것. 왜냐면 상승은 불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두껍게 만들었단 말은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한 거지. 됩니까? 그래서 얘가 더 불안정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기가 상승하는 것, 얘를 우리가 계속 불안정한지 안정한지 막 묻습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 근데 층운형도 자, 층운형도 얇지만 구름 만들었단 말은 약한 상승 기류가 있는 거잖아, 맞지?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현재 상대적으로 위가 더 안정하다 그 말이지. 비교적, 상대적. 자, 안정 불안정은 하강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승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왼쪽이 층운형, 오른쪽이 적운형. 뒤에 가면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됩니까? 자, 모양 대해서 했고, 자, 이제 높이에 따라서. 자, 높이는 6km, 2km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층은, 중층은, 하층은. 자, 그런데, 우리 전체 대기가 있는 곳을 대기권이라고 그러잖아? 대기권은 어떻게 나눴죠? 기억납니까? 성층권도 있고, 열권도 있고, 대륙권, 중간권 기억납니까? 제일 밑에 대륙권, 그 다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근데 이 구름이 있는 곳은 대륙권에만 있습니다. 구름은. 근데 대륙권은, 제일 밑에 있는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되나? 그러면 구름이 있는 곳은 대륙권에만 있다. 근데 이들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 말은 가장 위에 있는 게 온도가 가장 낮을 것이다. 아까 구름 입자는 뭐라 그랬죠? 물방울 또는 얼음.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은 얼음으로만 돼 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하층원은 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얼음과 물이 섞여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얼음으로 되어 있는 눈은 무슨 색깔? 눈, 흰색. 그러면 이 구름이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다면 반사를 잘하는 흰색을 띠고 있겠지. 그러니까 구름 높이가 높을수록 흰색입니다. 그럼 아래에 내려올수록 물방울이 많아. 근데 이 물들은 빛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빛의 일부를 흡수한다면 무슨 색깔? 회색이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 모르나? 물감을 섞을수록 무슨 색깔 되죠? 검은색. 근데 빛을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참고로 쓰는 이 전등이나 또는 태양빛. 원래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어. 모든 빛을, 모든 색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백색광을 프리즘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색깔마다 굴절률이 다르니까 빨간색, 파란색, 폴리된 나오는 거죠. 기억나나?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자, 얼음 같은 경우는 반사를 잘할 거니까 모든 빛을 다 줄 거니까 반사시켜 내 눈에 보낼 거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일부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회색으로 보이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구름이 낮을수록 회색을 많이 띠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다룰 것은 권충운과 그리고 정난운 그리고 난충운. 뭐 고충운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정도만 주로 다룰 겁니다. 이 정도만. 이게 구름 이놈들이 나오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전선들 배울 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자, 높이에 따른 분류. 자, 참고로 권충은. 자, 권충은은 오늘 구름이 있나? 좀 뿌옇게 보이기도 하네. 지금 하늘이 파랗긴 한데 살짝 뿌옇단 말이야. 그래서 권충이 뭐냐면 얇고 쫙 넓게 펼쳐지는 구름을 권충이라고 해. 그래서 하얀 얇은 면사포 있죠? 그런 걸 깔아놓은 것처럼 보여서 하늘이 파랗긴 파랍니다. 파란데 현재 옅게 좀 보이는 거지. 그래서 권충은 얇고 넓게 현재 펼쳐지는 구름으로서 뭘 만드냐면 햇무리와 달무리를 만든다. 해와 달 주변에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원반을 만드는 거지. 햇무리와 달무리. 자, 그리고 난층은 참고로 난자가 붙은 애들은 비가 좀 많은 애들입니다. 근데 쟤는 충운형이잖아. 그래서 지속적인 많은 비. 충운형이지만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고. 자, 충운형은 넓어줘봐. 충운형은 넓죠. 충운형 넓지. 자, 넓으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길겠죠. 그래, 지속적이라는 말을 쓴 거야. 자, 그리고 정난우는 현재 란자 붙었으니까 비가 많은 놈인데 아주 높게 치솟아 있어. 그래서 현재 보면 빗방울이 아주 굵은 소나기를 내리는 거지. 그래서 내우를 동반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나타난다. 자, 이게 햇무리. 자, 권충에 의한 햇무리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달무리, 달 주변에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죠? 자, 요거는 난충은, 자, 요거는 정난운, 높게 치솟아 있는 구름들. 자, 천둥번개, 내우를 동반한 이야기를 하지? 자, 일기기호. 오늘 일기기호까지만 좀 할게. 자, 일기기호. 자, 일기기호.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대로 좀 바로 할게. 참고로 여기 이 동그라미가 있는 곳은 뭐냐면, 바로 관측소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기도상에서 이 동그라미가 있는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측소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측소에서 그 관측소 바라봤을 때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 표현한 게 바로 이놈이에요. 색깔 칠한 거 정도. 구름의 양, 운양이라고 해요. 구름의 양, 운양.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맑음이다, 흐림이다, 구름 조금이다, 구름 많음이다 표현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거의 문제 나오는 것은 맑거나 흐리거나 이 두 가지 정도만 나와.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 이런 것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18. 이 숫자는 뭐냐면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바로 18도씨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자, 18 옆에 있는 이 점. 이 점은 뭐냐면 바로 날씨를 알려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점이 뭘까? 날씨가 흐려. 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비를 말한다. 자, 그런데 비뿐만 아니라 이거 별표 눈, 줄 세 개는 안개, 그리고 요거 내우. 자, 번개 칠 때 번개 직선으로 날아갑니까? 아니지? 꺾여서 내려오잖아, 맞지? 그래서 꺾여서 내려옴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자, 비가 강한 것. 뭐 있죠? 빗방울 굵은 것. 빗방울 굵은 것. 빗방울 굵은 거. 우박은 얼음이고, 빗방울 굵은 거 소나기. 소나기. 자, 소나기는 점, 아까 비라고 그랬죠? 강하게 내렸다. 참고로 요 다섯 가지만 나옵니다. 요 다섯 가지만. 날씨는 요 다섯 가지만 나옵니다. 기억 좀 하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꼬리들은 바로 바람에 관련된 건데, 자, 아까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가는 방향이야? 오는 방향. 참고로 이 동그라미가 바로 관측소의 위치인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러면 동서남북 방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람은 어디서 왔다? 무슨 쪽? 북쪽, 동쪽, 북동풍. 됩니까? 북동풍이란 걸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이 꼬리들은 현재 풍속을 알려줍니다. 꼬리들은 풍속을. 참고로 삼각형이 25, 긴 건 5, 짧은 건 2. 자, 그러면 합이 얼마죠? 25와 5, 5, 2니까 37 되겠죠. 37, 37m per s 풍속을 알려준다.
자, 마지막 867은 바로 기압입니다. 867은 기압. 나머지는 쉽지만 기압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 자, 867 기압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원래 1기압은 1000을 약간 넘습니다.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67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한 겁니다. 원래 1000을 넘기도 하고 900을 넘는 그 값을 가지지만 앞에 그 빼버리고 10의 자리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867 나와 있다. 주어진 숫자가 867이라면 500을 넘는다면 앞에 9를 붙입니다. 주어진 숫자가 500을 넘는다면 앞에 9를 붙인다. 그러면 9867이 되겠지. 근데 9867인데 참고로 7이 소수점 첫째 자리라 그랬지? 점을 찍어주는 거지. 여기 867, 여기 867. 됩니까? 그래서 주어진 숫자가 500을 넘으면 9를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986.7 헥토파스칼 된다. 그러면 만약에 500보다 작으면 앞에다가 10을 붙입니다. 자, 500보다 작으면 앞에다가 10, 10을 붙입니다. 10을. 자, 예를 들어서 281, 500이 안 넘잖아, 맞지? 쏘리. 자, 281이라면 앞에 10 붙이면 1028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81, 281. 됩니까? 마지막 자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다.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기상위성인데, 자, 기상위성이라 나온다면, 현재 이 위성 가지고 구름 본다, 그 말이야. 구름을 봅니다. 자, 그러면 위성 같이 갈 건데, 참고로 위성 같이 하는 관측 영역은 관측하는 빛의 영역을 말합니다. 전자기파. 자, 특히 우리가 빛 중에 볼 수 있는 빛을 뭐라 부르죠? 가시광선. 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쭉 많잖아, 맞지? 그래서 그 영역을 바로 관측 영역이라고 했고, 관측 내용, 관측 대상은 뭔지, 그리고 관측 시기는 낮인지 밤인지 이걸 말합니다. 이 관측 영역은 두 가지,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있다. 자, 참고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과 똑같아. 그럼 구름에 뭘 볼까? 색깔? 색깔 무슨 색깔인데? 흰색이잖아? 근데 참고로 구름이 많을수록 흰색이 더 강하겠지. 그래서 바로 구름의 양, 구름의 두께를 말합니다. 참고로 구름의 양이 많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흰색으로. 우리 문제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잖아, 맞지? 참고로 양이 많을수록 현재 흰색으로 밝게 표현됩니다. 자, 가시광선, 우리 눈은 밤에 보입니까? 아니, 전등 이런 거 말고, 전등 때문에 보이는 게 말고, 밤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똑같습니다. 얘는 현재 보면 밤이 되면 안 보입니다. 낮에만 관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측 영역이 가시광선이니까. 자, 두 번째로 적외선. 자, 적외선 하면 구름에 뭘 보냐면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의 높이. 미란이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그래, 온도 맞아. 온도 맞아. 그거야. 자, 일단 구름 높이를 제시할게. 구름의 높이, 특히 정확히 말하면 구름 상단의 높이. 구름 윗면의 높이를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 구름 높이가 높을수록 참고로 이 색깔은 밝아집니다. 흰색입니다. 자, 가시광선은 양이 많을수록 흰색. 구름이 양인데 적외선은 구름의 높이를 아는데 높이가 높을수록 흰색. 밝은 색깔로. 됐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원래 대기가 존재하는 곳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가장 아래를 뭐라 부른다? 대륙권. 그 위를 성층권. 그 위를 중간권, 열권이라 하지. 참고로 구름은 어디에만 있다고? 대륙권에만 있습니다. 잠깐만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 성층권에서 여기가 A, 성층권 아래쪽을 A, 위쪽을 B라고 할게. A와 B 중에 어디가 더 온도 높죠? 어디가 온도 높아? B가 더 높지. 지금 가로축이 온도야. 바로 위쪽이 더,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져. 온도 높으면 따뜻해져.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그러면 가벼운 놈이 위에 있고 무거운 놈, 차가워서 무거운 놈 밑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아니, 그러니까 안정하지. 그러면 상승에 구름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상승할 수 없는 구조잖아. 그 구름 안 생기는 거지. 됐나? 근데 대륙권은, 봐봐. 대륙권은 아래쪽 온도 높아, 낮아? 아래쪽 온도 높지? 온도 더 높잖아. 맞나? 위쪽 온도 더 낮지? 그러면 아래쪽은 온도 높아서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쪽은 온도가 낮아서 밑으로 내려오려는 불안정한 구조지. 그러니까 상승이 가능한 거야. 밑에 놓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위아래로 공기가 뒤섞이는 걸 뭐라 부릅니까?
그래 대륙권에 부르는 거야. 됐나? 자, 다시 말하지만 대륙권에만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대륙권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높이. 자, 높이는 기온. 참고로 대륙권은 높이가 높아서 기온 내려가죠? 반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 말은 구름의 높이가 높단 말은 기온이 낮은 걸 말하는 거고, 기온이 낮단 말은 에너지를 많이 낼까 적게 낼까? 적게 내겠죠. 난로가 있는데 난로 온도 높을수록 에너지 많이 내는 거잖아. 맞지?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왜냐면 이것도 물어봐. 에너지 방출량을. 자, 아까 민환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적외선 하면 뭘 알아내는데 쓰인다? 온도를 알아내는데. 맞지? 우리 코로나 할 때 여러분 중앙경과 지날 때마다 적외선 가지고 여러분들 온도를 쟀잖아. 여러분들 적외선을 내고 있거든. 맞나? 자, 봐봐. 근데 이 적외선 가지고 온도를 잴 때, 여러분들의 체온을 잴 때 안에 있는 내장의 온도입니까? 표면의 온도지. 마찬가지야. 구름이 있고 위에 인공위성이 있겠지. 그럼 인공위성에서 구름을 본다면 구름의 어디를 보는 거야? 윗면을 보는 거지. 그러면 윗면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상단의 높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됩니까?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구름의 윗면의 온도를 재게 되면, 왜냐하면 높이마다 온도 어때? 다르죠? 높이마다 온도 다르지? 그러면 온도를 재게 되면 거꾸로 높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됩니까? 그렇게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시. 자, 적외선은 낮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당연히 보이지. 밤에는? 보이지? 그래서 적외선은 낮과 밤 둘 다 관측 가능합니다. 자, 자료 한번 볼게. 자, 지금 두 개 자료가 있는데 현재 여기 가라고 할게. 가시 영상 봤을 때 흰색으로 본단 말은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양이 많다. 그 말이지. 참고로 적외선 가를 봤더니 밝아. 그럼 구름 높이가 높다. 그 말은 두껍게 높게 취소했다. 그 말이지. 자, 근데 나를 보게 되면, 자, 가시 영상 봤더니 밝은색이야, 흰색이야. 두꺼워. 근데 높이까지 있어 없어?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이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가가, 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가시 영상 또는 적외 영상입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누가 가시 영상 할 거야? 나가 가시 영상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가 있고 나 있잖아. 맞지? 13시, 20시 돼 있죠? 참고로 20시면 밤이잖아. 우리나라 20시면 다 밤이잖아. 맞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 있고 일본이잖아. 맞지? 이 지도는 그냥 바탕 그림이야. 여기다 구름을 막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인데 이렇게 이 넓은 저기 구름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맑은 경우는 없어. 그럼 이거는 구름 표현이 안 된 거지. 됐나? 자, 참고로 봐봐. 여러분들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에서 서로 지는 거지? 동에서 서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미 벌써 해는 중국에 가 있다는 거지. 중국은 아직 낮이니까 구름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일본과 우리는 해가 졌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밤일 때 안 보이는 것? 이건 가시 영상이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일단 오늘 여기까지.